여기 보시면 이제 벤 샤피로가 한국어로 번역된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대요.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은 서구 문명의 생기를 불어넣은 원칙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에 가까운 사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서구 문명이 뭐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플러스 시장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이 소프트웨어가 지금도 아주 유리하고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구 문명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유민주주의나 서구 문명이 뭐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일단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안 가르쳐요. 그죠? 이런 식으로까지 안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성인이 돼서 이런 책을 사서 읽지 않는 이상 이게 뭘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인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공짜로 이거를 습득했기 때문에 모태신앙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누리는 걸 잘 알아요. 자본주의 키즈라고 이제 서울대 소비심리센터는 그렇게 명명을 했잖아요. 우리 MZ세대나 알파세대가 자본주의 키즈. 그러니까 몸에 뱄다는 거죠. 시장 논리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몸에 뱄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뭐야 라고 하면 말을 못해. 모태신앙이랑 엇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냥 숨결처럼 느끼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서구 문명이라는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볼 건데 그거를 설명하는 작가가 한국아, 야, 니네 나라의 존재 자체는 서구 문명이라는 이 사회 소프트웨어가 오늘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걸 니네 나라의 존재 자체가 증명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영원하고 진실된 원칙에는 국경과 인종의 경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요거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위성으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 결국에는 국가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정치라는 거예요. 그 두꺼운 책의 결론이 뭐냐면 국가는 왜 실패하고 왜 성공하느냐, 본질은 정치다 이거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사례와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라는 책에서도 누구를 소개하냐면 한반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기 국경을 딱 나눠놨죠. 지정학적으로는 똑같은 나라예요. 똑같은 이 한반도인데 지정학적으로는 똑같죠. 근데 군사분계선으로 인해서 여기의 소프트웨어가 달라요. 여기는 이제 사이비 어떤 전체주의고, 그리고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운영 체제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나뉘어지고, 그러니까 벤 샤피로 입장에서는 서구 문명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니네가 헌법적으로 딱 채택을 해서 니네가 그렇게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이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걸 니네 나라가 이렇게 건재하고 더 나아가서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이거는 서구 문명이 지금도 작동하고 잘 구현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더 나가서 서구 문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하고 진실된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벤 샤피로의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서구 문명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국부들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었긴 했지만 서구 문명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어떤 서사로 만들어집니까? 영원하고 진실된 성경적 원리에 열려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성경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있고 원칙이 있고, 이것들은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 수입을 해도 이거는 정답적인 방향이라고 할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서구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들을 거예요. 서구 문명은 두 가지가 만나서 섞여졌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잘 모를 겁니다. 저도 기독교인이고 모태신앙이고 이런 걸 따로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게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와닿거든요. 서구 문명이란 제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자유민주주의 플러스 시장경제라고 했죠.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여기서 정권이 왼쪽이 딱 차지해요. 그러면 자유를 교과서에서 빼죠. 그리고 오른쪽 대통령이 되면 자유를 다시 넣죠. 그러면 이 자유가 무슨 자유냐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이 자유는 앞에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서구 문명,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보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서구 문명이라는 큰 보작인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벤 샤피로가 말하는 건, 얘가 주장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벤 샤피로 책을 공부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저 책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학과 신학은 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 관점에서. 다시, 정치학과 신학은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래서 신학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약간 좀 딸리는 부분도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차치하고 일단 이 친구가 말하는 서구 문명의 이론적 설계도를 우리가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책이 다 맞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죠? 벤 샤피로 책을 보면은 아, 서구 문명에 이런 사상사가 있구나. 그러면서 뭘 보충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냐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바빙크, 헤르만 바빙크인가? 이런 신학적인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충해서 토대를 좀 다져놔야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거지. 이 책 하나 딱 읽었다고 난 다 알아, 그러면 좀 약간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설계도의 어떤 지형을 보자면 서구 문명이라 하면 자유민주주의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 두 가지. 하나가 예루살렘이라고 상징되는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유대인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꼭 유대 기독교를 붙이거든요. 그냥 우리는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이라는 기둥과 또 하나가 뭐냐면 고대 그리스 철학. 왜 제가 고대를 붙이냐면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 그리스 철학도 이제 다른 식의 이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 철학은 어디죠? 동네가 아테네. 그래서 이거로 이제 서구 문명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3000년 동안 이 피해 역사 가운데 서구 문명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기독교인 입장에서 이게 약간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성경 안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의 기둥이고 이건 이거일 뿐이야 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설계도 자체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까지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없었다면, 이게 성경과 이성 철학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에 기반한 위대한 문명을 전진시키는 전지구조 임무의 핵심 일원으로 참여하지 못했을 거다. 무슨 말이냐? 성경과 그리스 철학, 이게 없었다면 이성을 갖고 우리가 인생의 목적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울 텐데, 성경과 아테네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채택한 자유민주주의가 얘네가 농익어서 만들어졌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아테네는, 이게 제가 숫자를 만들어 놨어요. 이 숫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제가 개념을 여러분들 좀 편하게 계속 설명을 해 드릴게요.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실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모든 인류사는요, 개인과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개인이라는 개념은 서구에서 나온 거죠. 서구에서.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이 예를 들어 500년 전, 1000년 전에 한반도에 살았던 한국인이랑 대화하면 대화가 안 통한대요. 왜? 가족이라는 말이 없었고, 개인이라는 말도 없었고, 국가라는 말도 없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어디서 번역을 했냐? 일본 메이지 유신 때 일본에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개인이라는 단어를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개념은 지극히 현대적인 개념입니다. 근대적인 개념. 근데 어느 나라나, 중국이든 조선이든 어떤 나라나 개인과 공동체를 봤을 때, 공동체를 명분 삼아서 개인의 어떤 존재와 목적은 공동체가 이렇게, 야, 네 개인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갈 거니까 니도 따라와. 이러면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공동체가 침해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움직였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공동체의 명분이라 함은 대중의 명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인류사를 보면은 이 대중의 독재는 이제 별로 된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왕을 생각하면 됩니다. 왕이 야 이거 해 그러면 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북한이나 중국 생각하면 우리 당 공산당을 위해서 니는 구두 닦기를 하라고, 그게 네 인생의 존재 목적이야, 이러면은 내 자아의 어떤 적성이나 어떤 하나님의 사명이나 이게 없이 정부가 시키는 거를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공동체라는 명분으로 개인이 희생이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인류사의 전체적인 거의 보편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 지구에서
아주 특별하게 개인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 개인이 왕이든 법이든 이 고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걸 헌법적으로 채택한 게 있어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보호한다. 헌법적 차원에서 어떤 공동체든 어떤 당이 뭐 집권을 하든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 고유의 기본권과 인권에 대해서는 침해가 불가하다. 이게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의 개인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제가 1단원에서 말할 텐데 행복, 이거 일단 여러분들 그냥 귀로 들어주세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명이 진짜 우리에게 균형 잡힌 행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밸런스가 잡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인과 공동체, 여기에서 이 개인의 2개, 공동체의 2개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그냥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그냥 들어두세요. 개인의 목적, 여기서 이제 도덕 목적, 그리고 개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개인의 역량, 그리고 공동체의 도덕 목적, 공동체의 역량, 이 공동체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의 역량, 이거를 1번, 2번, 3번, 4번, 이게 벤 샤피로가 얘기하는 리트머스 종이에요. 리트머스 종이. 그러니까 얘가 어떤 페이지에서 한 단원을 설명해, 토라를 설명하고 그리스 철학을 설명해, 그 다음에 본인이 말한 행복의 이 균형, 이 문명이 이 균형을 잡고 있냐, 개인의 목적을 인정하냐, 개인의 역량을 인정하냐, 공동체의 도덕 목적과 공동체의 역량을 인정하냐, 이걸 이제 리트머스 종이 삼아가지고 이제 이 문명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4번이 여기에서 이 작가가 프롤로그에서 완전히 진액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번호를 붙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개인의 도덕 목적, 개인의 역량,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지금 책을 아예 안 읽고 오신 분들은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낯선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그래서 이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저런 개념이다. 1번, 도덕적 목적은 무슨 말이냐? 개인 속에 목적과 능력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주 동안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을 낯설게 봐야 돼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서구문명 공부에서 내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는 이 공짜로 누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얼마나 인류사에서 독특하고 특별한지를 여러분들이 낯선 관점에서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메타인지적 관점에서 내가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이거를 계속 봐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개인의 목적과 능력이 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여러분을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인생의 인본주의는 뭐라고 하죠? 네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면 자아를 표현해, 자아를 실현해. 이거는 인본주의적 관점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미션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인간에게 행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독교인들은 이게 본능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심겨뒀다는 건 무슨 말의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번, 인간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 사명을 성취할 능력 역시 갖고 있다. 똑같은 말이죠. 예루살렘과 아테네는 3번, 집단 속의 개인 차원과는 또 다른 목적과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만 중시하면은 이거는 원자화 되는 거예요. 파편화되는 어떤 유물론적 개인주의도 행복하지 않겠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개와 돼지와 달리 하나님께서 동물은 동물로 만들었는데 인간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서 인간은 동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히브리적 관점과 어떤 그리스적 관점으로 이렇게 이 신형상의 담지자가 뭘 뜻하는지 풀어서 설명하는 게 있는데 분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속성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신학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개혁주의 목회학 그래도 한 학기 하고 휴학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간 신학적인 얘기를 해도 되나?
약간 깊게는 아니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사회성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사회성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의 담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여자분들 그런 분 있잖아요. 아니 이거는 내 만족으로 내 패션을 입었는데 나는 남들 상관 안 해요. 나는 내가 만족해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 애초에 그런 말은 내가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만 인간 자체가, 인간의 본질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사회적인 어떤 존재 안에서의 나를 상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우리는 서구 문명은 왜 좋은 거냐면 성경에 열려있고 성경적이다. 왜? 개인에 대한 관점도 열려있고 보호하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MZ세대는 뭔가 빅데이터 전문가 있죠? 송 머리 길고 그 빅데이터 전문가 송기령? 송영길은 지금 감옥 갔고 하여튼 그분 책이 초개인주의인가? 하여튼 뭐 그런 책 썼잖아요. 나노 사회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잘린,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주류인 사회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회가 파편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 자유민주주의, 진짜 서구 문명은 뭘 말하냐? 우리는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한국은 공동체는 너무 잘 알아. 왜? 집단주의가 너무 강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번 유행하면 막 2주, 3주 안에 전 국민이 다 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는 뭐가 약하냐? 개인이 약해요, 개인이.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을 학교에서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뭔지를 체득적으로 모르고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깊게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야 마스크 써 그러면 3년 동안 마스크 쓰면서 그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중국에서 평생 나고 자란 사람은 개인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걸 못 느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거 이제 뭐 유학 갔다 와서 이제 뭐 열리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의 자유, 개인 쪽이 약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이렇게 오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존재이면서 공동체적 존재다. 그러면 집단 속의 개인 차원과는 또 다른 목적과 능력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은 이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이겁니다. 이거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라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또 동시에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위협에 맞서 함께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께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영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성은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은 그러니까 영성은 균형이란 말이 뭐냐면 감정과 느낌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 반대쪽은 이제 이성, 지식 이런 게 있죠. 이성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반드시 부작용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저는 이제 영성을 뭐라고 하냐? 균형이다. 그래서 감정과 느낌도 하나님 주신 거, 거듭난 이성도 하나님 주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 체득적인 경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 이것처럼 무슨 말이냐?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이게 균형이에요. 개인의 좋은 사회, 훌륭한 문명은 뭐냐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파편화된 원자화된 개인주의가 아니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근데 동시에 공동체적인 목적과 역량도 함께 끌어가는 밸런스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바로 이 전통 가운데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배우지 않았고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나 그거 동의하지 않는데? 라는 표현의 자유를 이 서구 문명이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네 말에 반대하는데? 라고 하는 저항권과 반대 의견을 표현할 논박할 수 있는 자유. 이걸 서구 문명이 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이승만 이러면 많은 분들이 싫어요. 근데 이승만 학살자! 이 자체가 체제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왜? 위쪽이나 옆쪽.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은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위대한 게 뭐냐면 건국 대통령을 학살자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 이 자체로도 그냥 체제전쟁의 어떤 우위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북한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벤 샤피로가 한국어 서문이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꼭 한반도를 얘기합니다. 왜? 지정학적으로 똑같은데 미국도 똑같아요. 저 멕시코랑 붙어있는 쪽은 국경만 딱 이렇게 했는데 미국은 되게 좋아. 근데 멕시코는 막 빈민가야. 왜 이 차이가 뭐냐? 환경적 차이냐? 자연이 주는 뭐 기후가 다르냐? 아니, 정치가 다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예를 드는 겁니다. 북한은 국가 차원의 보다 강제 수용소다. 그리고 자유보다 평등을 앞세운다는 미명하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파는 자유를 중시하고 좌파는 평등을 중시해 라고 말하면 제가 틀린 거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우파도 평등을 중시합니다. 단 평등이라는 말의 정의가 달라요. 왼쪽에선 제가 계속 말씀드릴 텐데 왼쪽이서 주장하는 평등은 결과적 평등입니다. 결과적 평등. 그래서 결과적 평등을 이루려면 법 앞에 불평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한테는 법이 좀 불평등하게 얘네 걸 뺏어서 재분배하는 걸 이 사람들은 유토피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파에서 말하는 평등은 뭐냐? 세 가지죠. 신 앞에 동등, 기회의 균등, 법 앞에 평등. 그러니까 평등, 야 우파는 평등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평등, 뭐가 니네들이 말하는 평등이냐? 이 평등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다. 그래서 북한이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이러냐면, 자 보시면 최근 뉴스예요. 소고기를 팔아서 공개 총살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6만 개 정도 되는데, 한국 교회가 5만 8천 개 정도 교회가 되는데 목사님은 훨씬 많죠? 교인들이 막 800만 명 이러죠? 근데 100년 뒤에 한국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고 연구할 때는 지금 우리는 이 한반도 지금 우리는 변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얼마나 지금 나쁜 애인지 몰라요. 잘 몰라. 이거 와가지고 저기 연평도에 포격을 해도 우리는 그냥 무덤덤해. 근데 100년 뒤에 한국을 연구하는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야, 왜 얘네 스탈린이랑 히틀러보다 나쁜 놈을 왜 기독교인이, 한국 기독교인이 왜 이 당시에 교회가 한 목소리 돼서 북한 이렇게 비판을 안 했지? 왜 얘 성명을 안 냈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히틀러 하면 나쁜 놈. 히틀러 찬성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히틀러는 나쁜 놈, 홀로코스트 이게 딱 박혀 있어. 근데 히틀러보다 나쁘거나 히틀러처럼 나쁜 애가 얘네들이거든요. 3대 셋은. 근데 얘네들에 대해서는 무덤덤하다. 이게 한국의 좌경화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다. 그러니까 아니 쟤네도 뭐 저런 거지. 이게 뭐랑 똑같냐면 히틀러가 있을 당시에 독일의 국교는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퍼센티지 중에 3분의 1, 많이 잡으면 3분의 2.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이 히틀러에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사 뒤에서 독일을 봤을 때, 야, 저 목사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100년 뒤에 한반도 한국의 교회를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야, 왜 쟤네들은 김정은 저렇게 탄압받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왜 저런 얘기 안 하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바로 군사분계선 위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될 뻔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사냐? 내가 한 번도 배우지 못했지만 성경에서 제공했던 아이디어와 뭐 주권론까지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소프트웨어를 채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유재산권이 있고 또 이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모태신앙처럼 그냥 공짜로 숨을 쉬어요. 이게 너무 값비싼 피해 역사인데 공짜로 숨을 쉬고 내쉬고 이러니까 이게 비싼지 모르고 이 시스템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벤샤피로나 많은 역사학자나 어떤 그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걸 교육하고 우리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100년 안에 이 자유민주주의는 없어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 자유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중국 역사나 조선 역사나 무슨 역사나 다 개인의 권리를 헌법에서 지정해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데 지금은 이건 너무 얘기가 길어지고 일단 여러분 하여튼 이거 프롤로그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아니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공동체죠. 사이비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나라가 위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이상한지 모르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9페이지. 문제는 최근 서구 진영에서 자유를 우선하는 사상이 과연 인간의 행복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에는요, 이제 벤 샤피로가 진단한 건 이거예요. 근데 이 자유, 개인의 자유라는 이걸 보장하는 서구 문명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과연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이렇게 내비치는 사회가 현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개인의 권리 대신 뭐가 이제 창궐하고 있다고요? 소심한 도덕적 상대주의. 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으니까 네가 맞다고 주장하는 걸 나에게 강요하지 마.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문명적 규범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목소리. 이게 무슨 말이냐? 문명적 규범. 그러니까 이 세대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양심으로 알 수 있는 악과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를 그거는 너가 기독교 정신이 내면화돼 있는 거지. 네가 기독교 정신이 내면화돼 있는 내면의 감옥을 빠져나와. 이게 해방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3000년 동안 피해의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행복한 사회인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간의 원죄성에 의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상과 그런 어떤 집단의 어떤 행동들이 개인의 권리를 말살하려고 그게 이제 곧 우리들이 원하는 유토피아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행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정치 얘기 함부로 못해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 나눔할 때 어떤 페르소나라는 가면 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맘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왜 좀 심리적으로 편한지 아십니까? 야, 나만 극우 취급 당한 줄 알았는데 여기 도깨비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네. 이게 편한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같은 거의 비슷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내가 한두 마디 툭툭 얘기할 때 편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뭐가 도대체 잘못됐길래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할 말 못할 말. 그리고 뭡니까? 3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는데 목사님이 설교 한 번 했을 때 역사 얘기 잠깐 또 차별금지법 얘기 잠깐 했다고 30년 섬긴 교회를 바로 나가버리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가난하면 애 낳지 말아야지 낳음 당했다는 사람들 이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성경적인 테두리 안에 있다는 거 알면 이런 얘기를 못하죠. 근데 지금 한국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장이 아니고 망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스파르타를 생각해보세요. 스파르타도 이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 되게 존중되고 이랬던 사회고 결과적으로 아이를 안 낳아서 이게 망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자가 아이 낳는 기계야?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한 나라가 존속되기 위해선 최소 출산율이 2.0명이 돼야 한 나라가 존속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서울만 딱 특정하면 0.5명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급격하게 망해가고 있는데 한국이라는 항아리에서 그냥 여기 있으니까 북한도 쟤네 미사일 쐈네. 야 김정일 나쁘긴 하지. 이렇게만 하는 거고 나 근데 결혼 나는 생각해보고 있어. 이 자체가 지금 우리가 함께 망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빨리빨리 가고 프롤로그하고 좀 쉴게요. 이 책에서 저는 민주주의와 권리 그리고 자유 등을 구성하는 핵심 뿌리를 분석하고 뭐죠?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죠. 그리고 개인의 권리죠. 자유 비슷한 말입니다. 이걸 뿌리를 분석하고 현재 우리는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이든 현재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했던 다른 문명들과 달리 서구 문명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다음 4가지 요소를 선물해줬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그겁니다. 첫 번째, 개인의 목적. 이건 무슨 말이냐. 이 개인의 목적을 통해 우리는 인생이 소중하며 우주 가운데 우리는 각자 고유의 임무를 타고났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렵거든요. 제가 아까 말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로서 우영 곱하기 시간 곱하기 비인격 에너지로 물고기가 우리 조상이고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고 우리는 범고래의 친척이 아니고 한 명 한 명 인간이라는 존재로 태어난 건 신의 목적과 의도와 계획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 인생이 심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기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4가지 요소가 첫 번째 개인의 목적이다. 개인의 목적은 이런 거다. 이거는 쭉 하면서 볼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의 능력이다.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세 번째가 공동체죠. 공동체의 목적인데 이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함께 행동하며 의미 있는 방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게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근데 계속해서 눈으로 반복해서 이걸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목적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공동체의 능력은 뭐냐? 여기에서 우리의 시스템이 개인을 보호할 수 있으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제도죠. 제도. 이해가 되세요? 제도. 그래서 우리의 시스템은 공동체 능력은 우리의 시스템이 개인을 보호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로 연대할 수 있는 이해를 바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밸런스라고 했죠. 공동체 능력은 뭐냐면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이 시스템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역량도 함께 보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문명의 4가지 요건, 이 네 가지. 근데 이거를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벤 샤피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벤 샤피로가. 그래서 제가 샤피로가 언급한 4가지 요소들은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고 있는 장소에서 가장 최상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이 센 국가는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구 사회가 이제 파편화된 나노 사회로 진입했다 이러면서 요즘은 이제 개인이 좀 더 세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인류사를 보면 항상 공동체의 명분으로 개인의 권리는 항상 묵살되어 왔습니다. 패턴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는 예배의 자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부터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천주교가 가톨릭이 국교로 됐을 때는 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교황의 성경 해석을 그대로 따라야 되고 이런 어떤 수직적이고 통제적인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교황이 뭐라고 하든 왕의 종교가 뭐든 그 왕이 명령하는 것과 정부, 그러니까 국가 권력과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는 별개다. 여기서부터 개인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잠깐만. 여러분, 어려우세요? 재밌으십니까? 중간 피드백 좀 받아요. 여러분, 눈빛 보면 알 수 있어. 온라인 멘토링은 제가 카메라에서 혼자 떠드니까 현타가 자주 와요. 여러분 피드백을 몰라. 근데 여러분, 왜냐면 이게 지금 시험 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공동체의 이 4가지 밸런스가 잘 구현되는 곳에서 최상의 상태가 이제 구현될 수 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10페이지 첫 번째 문단 셋째 줄이겠죠? 셋째 줄? 이건 아니겠네. 하여튼 여기 여러분 빨간색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적 가치에만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우리는 신정국가를 맞이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기독교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기독교 국교로 막 정하고 이게 기독교가 국교로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시고 너무 종교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은 그거는 신정국가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로 되고 신정국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류 역사상 유일한 하나님이 허락한 유일한 신정국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구약에서 나온 이스라엘. 근데 그건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백성을 직접 통치를 하신 거고, 우리는 신정국가를 지향한다. 그거는 이 웨인 그루뎀이 이제 쓴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그건 제가 2월 달에 아마 그걸 선정해서 할 예정인데,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 그림자면, 이건 그냥 커피면, 웨인 그루뎀이 이제 웨인 그루뎀이 쓴 책이 있어요. 그거 이제 조평세 박사님이 번역했는데 원래 12월 달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딜레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오면 그건 TOP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그건 이제 완결이죠, 완결.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웨인 그루뎀도 말해요. 성경은 신정국가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종교의 가치에만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우리는 신정국가를 맞이하게 된다. 반면에 이성만을 신봉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유물론에 기반한 독재국가가 탄생할 수 있다. 뭐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되니까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문맥적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서구 문명은 마치 뭐와 같다? 다리와 같다. 다리. 현수교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안 쓰시는 단어인 것 같아요. 다리와 같다. 그래서 넓은 강을 가로지르는 현수교 한쪽 끝에는 보세요. 넓은 다리가 있어요. 이 서구 문명은 하나의 다리와 같다. 한쪽 다리는 기독교고 한쪽 다리는 그리스 철학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쪽 끝에는 계시가 있고 성경이죠. 다른 한쪽에는 이성, 그리스 아테네적 이성이 있다. 이 이성과 계시는 서구 문명이라는 거대한 다리를 지탱하는 서로 다른 두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11쪽 첫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가 건설한 또 우리 조상들과 선조들이 수대에 걸쳐 쌓아 올려 우리에게 물려준 이 구조물을 온전히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는 이제 에필로그에서 말하는 걸 그 프롤로그에 그냥 엑기스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이 책에서 벤 샤피로가 궁극적으로 서구 문명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건데,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 그 구조물을 존재하게 만든 근원적 기반을 다시 천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천착의 뜻이 어떤 원인이나 내용 따위를 따지고 파고들어 알려고 하거나 연구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우리의 사회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거든. 물론 곧바로 망하진 않아. 근데 서서히 망해가고 있어. 그리고 뭡니까? 좌파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세계관, 유물론적 유물론적 역사관, 뭐죠?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하고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기가 사회주의고 필연적으로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좌파의 의견이 있고, 또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이 우리가 시대를 가고 있다. 얘네들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지금까지는 틀렸죠. 근데 우리 인간이 원죄성에 의거해서 하나님적 토대 위에 세워진 사회 시스템을 사탄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갖가지 이론, 갖가지 논증, 갖가지 비판, 이런 것들로 결국은 얘네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체계에서 공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성경에 열려있는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본적 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서구 문명이 뭔지를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 이게 이 책의 결론이거든요. 이게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뭐랄까, 이 책에서 프롤로그예요. 그래서 이 책의 진짜 프롤로그는 여러분 책 봐서 알겠지만 되게 길어요.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볼까요? 미국인 10대 있죠? 미국 애들 10대는 절반이 사회주의에 호의적이다. 그리고 강의가 어렵고 학점이 짜다고 해서 뉴욕 대학교 애들이 학생들 불만에 교수가 잘렸다. 그러니까 강의가 어렵고 학점이 짜다는 이유만으로 교수가 잘렸다. 이게 서구 문명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4주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싹 훑으시면 이런 뉴스의 이면이 보이는 겁니다. 이면이. 또 이건 아시죠? 미국의 제3의 성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해서 여권에서 X를 인정했다. 이게 반성경적인 걸 이제 국가 시스템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한국도 이 흐름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벤 샤피로가 말한 거 뭐냐면, 이렇게 흐르면 흐를수록 뭡니까? 누구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없어지냐면 기독교인.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우파적 사람들, 스피커, 이런 사람들 있죠. 또 항공사들이 이제 미국의 여권을 그렇게 바꾸니까 항공사 시스템도 그렇게 이제 젠더 위주로 바뀌고 있고, 미국이 하니까 영국도 따라하고 남미도 따라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생물학적 남자인데 여자 스튜디오스 옷을 입고 있죠. 이게 이제 인권의 진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왼쪽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본 저서의 프롤로그는 제가 한마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저서 프롤로그에서는 미국의 분열과 미국의 위기를 말해요. 지금 미국이 설문조사를 돌려보니까 이렇게까지 미국이 양극화가 심화된 때가 없었다. 근데 이거 꼭 한국과 같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미국이 양극화되냐? 4가지 주장이 있어요. 이 책에서 프롤로그에 나오는 거. 첫 번째, 왜 이렇게 미국이 양극화되냐? 경제적 불평등 때문이야. 경제적 불평등 때문이야. 그래서 미국이 이런 거야. 여러분, 이거는 좌파에서 말하는 주장이기도 하죠. 그죠? 경제적 불평등 때문이야. 야, 일론 머스크랑 세계 100대 기업 이렇게 따져보니까 최고 부자 1%가 전 세계 부를 몇 프로 가져간대.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일리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의 근본의 어떤 사상적 원리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경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양극화를 벌이는 시스템이니까 이 시스템, 미국에 채택한 이 시스템 자체가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서구 문명은, 그러니까 이 벤 샤피로가 야, 경제적 불평등 때문이야 라고 주장하는데, 아니야. 어떻게 논박하죠? 읽으신 분? 다시, 미국은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이게 국가가 분열되기 직전인데 왜 이러지? 야, 경제 때문이잖아. 가진 놈들이 더 가지니까 이 불평등이 이렇게 더 심해지니까. 근데 이 경제 환원론을 어떻게 논박합니까? 아니야. 1900년대의 미국의 중산층 퍼센티지랑
2000년대 미국의 중산층 퍼센티지를 따져보니까 이때가 더 많아. 네 말이 맞다면 네 말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서구 문명 때문에 100년을 지나 보니까 중산층이 더 많아졌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모르고 있냐면 서구 문명이 얼마나 큰 보작인지를 몰라요. 이해가 되세요? 서구 문명이 하나의 커다란 보작인데 그냥 뭐랄까 자기들이 이 보고 싶은 대로 이 도표를 딱 잘라서 야 이거 봐봐. 근데 벤 샤피로가 연도수를 확 늘린 거죠. 아니야. 야 미국이 건국된 이후에 개인이 가져가는 어떤 개인의 물론 상대적 가난이 있지만 절대적인 가난을 벗어나고 이렇게까지 문명이 번영하고 아무리 가난해도 집에 TV가 있고 핸드폰이 있는 이 절대적 어떤 가난을 벗어난 이 사회 시스템과 이 문명의 번영을 준 건 서구 문명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경제 환원론은 내가 말하는 이 양극화의 원인이 물론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이렇게 뭐랄까 완전히 아멘할 수는 없어.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지금 이거 다 읽으셨죠? 그러면 두 번째로 따지는 게 뭡니까? 야, 양극화는 이것 때문이야. 인종차별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한국이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야. 너가 말하는 건 미시적인 어떤 그 관점인데 서구 문명이 얼마나 큰 보작이냐면 미국의 1900년대 초반입니까? 1800년대입니까? 그때는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는 퍼센티지가 이거밖에 안 됐어. 근데 지금은 2000년대 들어와서는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는 이 퍼센티지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내가 말하는 건 네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메타적인 서사를 말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세 번째, 그리고 여러분 인종차별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미국에서 사실 때 왜 민주당을 이렇게 지지할 수밖에 없냐면 체득적으로 인종차별을 겪으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인종차별에 대해서 서구 문명적인 관점을 알고 싶으시면 책 하나 추천해드립니다. 나는 왜 민주당을 탈출했나? 블랙아웃. 네, 블랙아웃. 그 블랙아웃 여자 이름 뭐였죠? 어가 아니고 그거 읽으시면 됩니다. 반지연 작가님이 번역하신 책이죠. 그거 읽으시면 흑인이 직접 흑인 기독교 보수주의자, 하여튼 흑인 보수주의자가 흑인의 어떤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허와 실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학 가시려면 이런 책을 한번 좀 읽고 난 글로벌적으로 인권운동할 건데 그러면 그 책 한번 꼭 읽으셔야 돼요. 근데 한국이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아니야. 이것도 맞긴 해. 인종차별이 아예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는 거의 요지는 너가 이렇게 얘기하는 제시는 이게 좀 맞지가 않아. 세 번째가 뭐였죠? 빅테크 알고리즘. 유튜브가 보여주는 것만 봐. 그래서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것도 아니다. 벤 샤피로가 얘기하면서 어떤 연구 결과를 이렇게 보충하는데 약간 논지가 조금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약간 제가 봤을 때 벤 샤피로가 이 책을 썼을 때는 빅테크 알고리즘에 대한 뇌과학적인 연구나 사회적인 연구가 좀 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논지가 부족해. 근데 일단은 빅테크 알고리즘도 이것도 아니야. 물론 일리가 있겠지만 스마트폰을 못 쓰는 어른들도 지금 양극화가 심해졌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네 번째 뭡니까? 신계몽주의적. 여긴 진화론적 관점으로 뭐예요? 인간은 원래 우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양극화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인간이 원래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신계몽주의의 이 선두주자가 누굽니까? 스티븐 핑커 같은 사람. 근데 여기에서 신계몽주의적인 어떤 접근, 진화론적 접근. 우리는 원래 우둔해가지고 원래 싸워. 우리는 원래 그래. 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논박하죠? 그러면 네 말대로 우리가 정말 원숭이 친구라서 원래 그럴 이 화합의 능력이 없다고 치자. 그러면 이 서구 문명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런 양극화가 심해졌어? 이 시기에 대한 어떤 시기에 대해서나 그리고 그러면 니네들 말처럼 우리가 이렇게 우둔한데 어떻게 이런 문명을 건설했어? 그리고 왜 지금 2020년대 왜 하필 지금 이게 양극화가 심해져 있을 때 여기서는 아무런 대답을 못한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서구 문명이 왜 미국이 왜 이렇게 갈라지고 있냐? 이 양극화의 원인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다 논박합니다. 나름대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말한 거 뭐냐면 서구 문명이다. 서구 문명이라는 정신을 대학교, 미국의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런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미국 국부들의 정신들을 안 가르친다. 이 서구 문명 정신에 빈약하고 여기 이 서구 문명 이 소프트웨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뭡니까?
망가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뜯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부연 설명 잠깐만 하자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왜 이렇게 여러분들 양극화가 심해지냐면 극우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90년대나 2000년대나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이 왼쪽 정당에서 주장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본질적으로 해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젠더 이론이 딱 끼면서 그러니까 그거죠. 10년, 15년 전만 해도 넌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든 우리 사회가 암묵적으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창조 질서를 공통분모로 삼아서 사회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서부터 뭐가 드러납니까? 이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 완전히 전복하는 법안이나 어떤 문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급진적인 주장을 하니까 이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누구는 혹자는 양극화가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없애야 된다. 우리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극단적인 법안 뭐죠? 남자와 여자 성별은 고정된 게 아니니까 너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 탈의실에서 같이 옷 갈아입어. 이게 인권이야 라고 하는 얘네들. 이 급진적인 얘네들이 지금 사회를 지금 망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극우처럼 하면 안 되지만 일단 사회적인 양극화가 왜 심해졌냐? 서구 문명,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 근본 시스템 자체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배우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까지 오케이? 지금 프롤로그까지 끝냈어요. 여러분 한 50페이지, 60페이지까지 일단 끝났거든요. 그래서 15분 쉬고 33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